자, 안녕하십니까. 쌤은 이제 강북청소년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호승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쌤하고 같이 수능에 나오는 순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기본 원리를 이해해보고 그 원리에 맞춰서 문제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주어진 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쌤이 강조하는 거는 자, 요 주어진 글을 잘 이용해 본다 이거죠. 자, 주어진 글을 해석이 되면 좋고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고, 해석이 만약 안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명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명사의 수, 단수, 복수인지, 종류, 요런 것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 주어진 글 전체를 묶어서 어떤 원인이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을 들거나 아니면 전개 방식.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글에 전통적으로 라고 나오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지만 요즘에는 이란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비교대조라는 전개 방식을 확인하셔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건을 하나, 근거를 하나 더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글을 해석하면 좋지만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런 힌트들을 확인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자, 물론 우리 그 6월 모평처럼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 A번이 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B, C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A, B, C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둘씩 묶어주는 게 좋냐면은 우리가 이지선다를 걸기 위해서요. 3개가 되면은 쓸 수가 없고 2개일 경우만 쓸 수 있는 게 뭐다? 자, 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결이 된다를 찾는 게 아니고 연결이 안 된다를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연결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글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A도 완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고 시험 때면은 더 힘들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뭘 찾는 게 좋다? 연결이 안 됨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C번을 봤더니 he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주어진 글을 봤더니 아무리 읽어봐도 남자 사람 한 명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석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석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를 알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지선다를 걸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럼 C번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B번이 처음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2개를 비교하는 스타일로 푸시는 게 좋고 연결성을 따지기보다는 연결 안 됨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기준으로 연결이 된다, 연결이 안 된다를 판결하는 게 좋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문제가 쉬웠던 게 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방금 같이 봤던 것처럼 he라는 거는 해석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 힌트만 가지고 풀 수 있었거든요. 자, 또 연결사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을 다시 받아주는 지시어란 것도 있죠. 그러한 학생들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은 위에 학생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런 애들을 통해서 해석을 줄이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작년 9월부터 바뀐 거는 요 애들 더하기 내용적인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쌤 주어진 글 다음에 B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냥 왠지 자연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연스러워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항상 판단하실 때 요 근거를 대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번이 어떤 이유로 처음이 아니다. 그럼 B번이 처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A번과 C번을 걸어서 자, B번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뭐냐? C번이 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B, A, C 해서 끝나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쉬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잘 풀렸을 때는 요런 느낌으로 한 번에 풀린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진 않죠, 그죠? 자, 잘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자, 처음을 못 잡겠다가 발생해요. 처음을 잘 못 잡겠다. 주어진 글을 읽어봤는데 둘 다 안 되는 것 같다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되는 것 같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게 뭐다? A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물게 A가 처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A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세 개 중에서 A를 이용해서 내가 처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B번 다음에 A번은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셋 중에 순서 하나를 잡아줍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C번은 맨 처음이 돼야 하거나 맨 마지막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자, 순서를 하나만 잡아줘도 요 남아있는 애는 제일 처음이 되거나 제일 마지막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번 다음에 C번이 되지 않는다만 발견해주면 남아있는 경우의 수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BA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경우의 수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문제를 만들 때 주어진 글 다음에 B번과 C번이 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할 수 있죠. 근데 힌트를 여기에만 힌트를 넣어주고 여기 안 된다만 넣어주면 답은 어차피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항상 주목하는 게 주어진 글 다음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를 따지는데 굳이 연결 안 되는지 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원칙이 뭐다? 이지선다를 걸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됨을 주로 이용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막히면 반복하지 말고 다른 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힌트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소설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가 안 됨을 밝혀내면 되는 거죠. 막힌 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다른 쪽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지 얘들아? 처음은 잡았는데 두 번째가 안 되는 경우겠죠. 처음은 잡았는데 두 번째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C번이 처음이란 건 알았다. 근데 요 뒤에 A번도 되는 것 같고 B번도 되는 것 같다. 인 경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자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굳이 여기서 막혀 있지 말고 뭘 구분하면 되겠지 얘들아? A가 두 번째라면 B가 세 번째일 거고 B가 두 번째라면 A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음에 왜 이게 되죠? 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얘들아. 얘 다음에 얘는 죽었다 깨나도 쓸 수가 없다만 발견해줘도 요 순서밖에 답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항상 막히면은 그 장소를 반복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기출원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글, 그러니까 쌤 설명을 들을 때 쌤이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친구들은 해석이 좀 안 될 수 있다. 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뭘 이용하겠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시장 반응 모델이란 거에 따르면 자, 이렇게 이리즈가 나오면은 좀 이따가 대시 나오겠죠? 이때 강조구문. 자, 제공자로 하여금 새로운 원천을 찾거나 혁신가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다 뭐다? 증가하는 가격입니다. 정리하면은 가격이 증가하면 요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주어진 글. 됐죠? 자, 쌤이 처음에는 BC를 먼저 본다 그랬어요. 넘어가 봐서. 자, B번과 C번을 비교해 봅시다. 자, B번에서는 이제 해석을 해보려니까 좀 복잡해요. 일단 택싱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게 상품을 부과하는 것. 즉,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쌤 아까 전에 올라가는 가격 나왔으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번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순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똑같은 단어라는 게 힌트였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를 봤더니 독이란 말이 나오고 밑에를 봤더니 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받아서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게 맞을 수도 있지만 최근 문제에서는 요걸 이용해서 오히려 함정을 파기 때문에 힌트라기보다는 함정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힌트보다는 요거는 함정에 가깝다.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주면은 똑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답을 문제를 풀어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요즘에는 자주 써야 되는 게 요런 힌트예요. 자, 그 결과들은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걸로 따르면 쌤 더독이 나오려면은
걔가 나와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리절트가 나오려면은 위에 리절트들이 나와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은 이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C번 앞에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 원인이 나와주면 되고요. 앞에 일의 결과로서 생긴 일이 요 뒤에 내용이니까 얘가 결과가 되겠죠. 자, 결과부를 봤더니 증가된 재활용, 그 다음에 더 많이 신경 쓴대요. 누가? 소비자가. 됐습니까? 어디에? 포장이나 쓰레기에 소비자가 더 신경 많이 쓴다가 결과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드는 원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주어진 글에 나왔던 내용은 증가하는 가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밖에 나온 적이 없죠. 가격이 증가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소비자가 재활용을 증가시켜요?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C번은 연결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간다? B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B번의 내용을 이제 읽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읽기 전에 항상 기준점을 상기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B번을 목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B번을 읽기 전에 이런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 나오는지를 찾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고도 요 다음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죠. 자, 근데 이번에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 돈이래요. 자, 세금을 통해서 얻어진 돈이 사용될 수가 있대요. 정부에 의해서. 요렇게 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요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대요. 자, 그러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정부에서 사용이 되면, 됐죠? 소비자가 재활용을 증가시켜요? 요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B번이 처음인데 B번 다음에 C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B, A, C.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다 두 번을 해서 답을 바로 맞춰주시면 되고, 시간이 좀 더 있거나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풀고 싶어. 그러면 A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소비자가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원인이 나와주면 되죠. 자, 밑에 걸 같이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몇몇 도시가 요구했대요. 가정에게 버리라고. 자, 모든 쓰레기를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래요.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는 소비자가 사는 거고요.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 사기 위해서 돈을 더 썼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1달러나 그 이상 드는 쓰레기 봉투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요구했어요. 소비자들에게 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돼. 돈 내고 사서 써. 자, 그러면 얘가 원인.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일이 뭐다? 자, 그래서 그런 일로 발생한 결과가 뭐다? 재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됐고 포장지랑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뭐다? 단어의 똑같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C번에서 쌤이 이용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 관계로 통하냐. 그래서 예전에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풀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원인과 결과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지 현재 나오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요.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은 조금 다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비슷한데. 자, 요거는 이제 작년 9월인데요. 자, 쌤은 이제 뭘 이용해서 풀었냐면은 C번의 문장 하나를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해석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지만. 자,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은 일단 그러나가 있어야 되라.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있어요. 쌤, 그러나 동물들이니까 그냥 반대 아무거나 생각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얘들아. 자, 동물들은 똑같이 잘한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be good at은 좋다가 아니고 잘한다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똑같이 잘한다고 말하려면은 똑같이란 말을 쓰려면 앞에도 뭐가 나왔어야 되지, 얘들아? 뭘 잘한다가 나와야 돼요. 뭘 잘한다, 그러나 똑같이 잘한다죠. 그 다음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은 부상을 다루는 걸 잘한대요. 질병을 다루는 걸 잘한대요. 여기서 붙어 있는 게 뭐다? 걔네들이 심지어 일어나기 전에도. 자, 그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그러나를 붙였고
일어나기 전에도 다루는 거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C번의 내용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앞에 그러나를 붙였죠. 그러면 앞 내용은 얘들아 뭐가 나와야 된다? 일어난 다음이겠죠. 일어난 다음에 질병과 부상을 잘 대처한다. 그러나 일어나기 전에도 잘 대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기 전 내용이면은, 왜냐면 C번이 제일 첫 번째죠. 만약 내가 B번과 A번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일어나기 전 내용이에요. 그럼 무조건 뭐다? C번 다음에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C번의 내용, 일어난 다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C번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아래 윗부분을 보고 특정 표현에서 맞추는 방법이 아니고 기준점을 잡고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보통 이렇게 역접으로 많이 나옵니다. 역접으로 붙어 있는 기준점을 하나 잡아보고 기준점 이전인가 기준점 이후인가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A번을 같이 봅니다. 걔네들은 밑에 단어 원래는 나와 있어 얘들아. 선제적인,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대요. 그러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일어나기 전, 일어나고 난 다음? 요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면 C번의 기준점이었을 때 A번의 내용은 일어나기 전 내용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자, B번의 내용은 동물들은 진화시켰대요. 많은 다른 방법을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걸 되찾는데요.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데미지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데미지 받고 나서 되찾는 법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기준점보다 앞일 거다. 그래서 BCA로 잡아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풀어봤던 문제는 좀 더 기본적인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면 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줘서 내용상 기준점 이전이면 앞에, 이후면 뒤에 이렇게 두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나 작년에 나왔던 모평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쌤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서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방식,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을 기출과 모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